우리 정부가 만든 한 영상이 이슈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만 킬로를 돌아서 해류를 통해서 온 이후에는 아주 미미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거의 동일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홍보 영상이고요. 뭐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제 원자력 학계에서 해왔던 주장을 핵공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반복하는 것일 뿐이고, 근데 왜 우리 정부가 대통령실에 예산 3,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일본 정부가 해야 될 얘기를 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 들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대신해 주지?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든 것이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글쎄요, 3,800만 원 아니라 뭐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들 보셨어요? 봤습니다. 봤죠. 당연히 뭐 다 방송 나오려면 보셨나요? 보고 나왔고요. 조회수가 왜 그렇게 많았냐. 우리나라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전 세계인들이 가장 관심 깊게 본 국제 뉴스 중에 하나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어요. 이 피해와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됐는지. 지금도 가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그 현장 가장 시청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국민들은 당연히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 많은 것이고, 이걸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이건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김성호의 옳은 소리라고 23만 유튜버지 않습니까? 유튜브 홍보 시장을 제가 제일 잘 아는데요. 이건 이제 파면 바로 나옵니다. 1,600만 회가 나온 것이 그냥 광고로 만들어진 가짜 조회수라는 것을 뭘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느냐? 좋아요가요, 1,800개밖에 안 돼요. 1,600만 명이 보면 통상 16만 명 정도는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냥 이걸 이제 저 업계 전문 용어로 어뷰징이라고 하죠. 아니 근데 국민께 큰 코 다칠 겁니다, 이제. 국민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광고비 집행해서라도 노출 빈도를 뭐 늘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TV 광고를 했었어야죠.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불안에 이렇게 휩싸이고 있는데 정부가 아무 역할과 할 일을 안 하지 않았으면 그게 직무유기지. 일정 부분 국가 재원이라도 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과학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과 그리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와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가지고 또 미국하고도 긴밀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이런 거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었다. 문을 열어보기 전부터 이거 다 과학적이네, 별 문제가 없겠네 라고 대통령 눈에서 기시다 총리를 바라보는데 꿀이 떨어지니까 국민들이 야, 제대로 정부가 감시하는 거야?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 하나를 두고도 양쪽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데요. 정치권 공방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심부름꾼 대리인 대변인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리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차도에 집회에 5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 전문성도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사 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일본에 가서 고작 피켓 드는데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지난 2008년 때도 그 강호병 시위가 무려 4개월이 갔었습니다. 당시 MB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뭘 얻었습니까? 다 가짜뉴스고 괴담에 의한 한마디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에 사회적 비용만 한마디로 지출한 결과예요. 그걸 왜 지금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방류에 따라서 특히 민주당 주도의 국민 선동 혼란 이 결과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이걸 끊임없이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중단되어줘야 돼요. 일본 정부에서 이 방류 계획 발표했을 때 저도 그때 당시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한 사람이지만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막 강력한 성명 내고 했지만 성명 내고 그런 입장, 우리들의 입장을 그때 문재인 정부에 전달하고 이런 우려를 해소시켜달라 요구한 것이지. 지금처럼 장애에 나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이런 정치적 행위는 안 했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반대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전부 괴담으로 치부하고 전부 선동으로 치부하고 국민들이 우려할 만하니까 우려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가 이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정치인데 정치를 안 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MB 시즌2라고 불릴 만큼 이명박 정부의 복사판인 정부인데 이거 하나만 달라요. 전 이건 이명박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좀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광우병 거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각 다 바꾸고 대통령실 사람들 다 바꿔서 쇄신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45에서 50 가까이 끌어올려서 중반기 이명박 정부 운영을 안정적으로 했죠.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한 2달쯤 됐는데 놀라운 뉴스는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한 기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지지율 지금 안정적이지 않느냐. 한 38% 지지율이 나오는데 안정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외교 안보, 특히 이제 외교를 할 때는 국내의 여론을 영리하게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MB 정부 때도 초기에는 괴담이고 선동이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미국하고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국내 여론 때문에 한 거예요. 촛불 집회 이런 이러다가는 거를 정권이 명분으로. 무너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재협상을 안 하냐. 그러니까 MB 정부도 결국에는 처음엔 아니었지만 나중에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걸 지렛대로 활용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국내 이런 야당의 반대나 이런 걸 지렛대로 활용을 못합니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이런 장외투쟁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원식 의원, 윤재갑 의원, 김한정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각각 6일, 8일, 15일, 심지어 21일간 당식 농성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당 김성태 전 대표, 황교안 전 대표가 7일, 8일 단식을 하고 그냥 실신 상태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단식 농성을 했다면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지 걸어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판도라의 맏형 김성태 의원이 소환이 됐습니다. 7일을 하고 했는데 사실 단식 10일 하셨잖아요. 네, 9박 10일 했습니다. 단식 10일 하면은 저 정도 상태일 수 없다라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MBN이 당시 저 단식 할 때 폭행당하는 장면을 특종을 했어요. 그 기자 뭐 그래서 승진도 했다 어떻게 해야 돼? MBN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때 상태 보면은 정말 안 좋아요. 오만상이 다 찌그러지고 사람이 그냥 이상해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반대 관련해서 또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14일인가 뭐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근데 저 IAEA 총장 오니까 거기서도 다 정장 깨끗한 모습으로 정갈하게.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뭐 9박 10일 하는 것 동안에 보면 거의 그냥 실신 상태로 가더라고요. 그걸 보여주기식 쇼로 이걸 하나의 그런 퍼포먼스로 가져가면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근데 퍼포먼스 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뭐 윤재갑 의원이라든지 우원식 의원 뭐 이런 분들은 나 특징이는 뒤에 가서 빵 먹고 앞에 가서 단식했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좀 나는 진짜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 한 건 다 가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지칭하지는 않았어요. 안병길 의원의 방식은 매우 옳지 않죠. 저도 10일 동안 단식해봤는데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물하고 소금만 가지고 했는데 뭐 그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른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은 뒤에서 빵 먹은 거 아니냐는 식의 이런 접근은 너무 저열해서 참 말하기 민망하네요. 아니 그 나름의 절박함과 진정성이 있으니까 밥을 안 먹으면서 단식을 한 거죠. 이번에 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 21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냥 의자 놓고 앉아서 했어요.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다 보이는 자리에서. 뒤에서 넌 사실상 뭘 먹으면서 보여주기식 쇼를 한 거 아니냐. 그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걸 내놔야죠. 네, 과거에 이 단식사에 대해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 좀 하겠습니다. 야당 대표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이걸 단식 기간 중인데 밤에 이렇게 먹다가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그때 야당이 국민의힘이었죠. 저도 그 일화를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박소영 내가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단식이라는 선택은 정말 처절하게 마지막 하는 수단인데 그 진정성은 이렇든 저렇든 참
위험한 판단이죠. 아니 그러니까 단식의 영향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떻게 지금 야당 인사들은 거의 매번 기네스 기록을 세우냐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정치권 공방까지 다뤄봤고요. 가장 이 오염수 방류로 걱정되는 거는 수산물 소비 시장이 위축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부 여당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당에서도 저 추가 요구를 해서 약 2천억 원 정도를 우리 어민들의 지원 방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장 경제적 선택을 함으로써 해양 방류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우리는 어쨌든 피해가 오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그에 대한 이런저런 대비책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비용이에요. 2천억 원 예산 잡은 것도 지금 그게 과연 예산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여기 시장 불안한데 이거 일본산 섞어 파는 것 같은데라고 신고하면 바로바로 가져다가 정말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해결하는 것. 이건 말 그대로 돈 몇 푼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할 수 있는 안심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처가 있는데 이런 건 하지 않고 다 가짜 뉴스다, 뭐 다 민주당 잘못이다, 이거 다 문재인 잘못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60%의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물 판매장에서는 이미 손으로 들고 다니는 방사능 오염 수치 측정기를 가지고 다 생선 일일이 지금 현재 부산 업한장에서도 그걸 다 확인하고 경매에 넘겨요. 두세 달 전쯤에 한참 수산물 먹방이 유행을 했었죠. 뭐 어떤 분은 수돗물까지 드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왜? 아직 방류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방사능 수치 검사나 이런 거를 자주 또 그 자료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훨씬 사회적 안심과 과학적 안전의 간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